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진학 전문가 세 분이 동시에 입체적으로 상담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 학생의 상담 신청서 살펴볼까요? 두 번째 학생은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관심 분야는 수학이고요. 좌우명은 열심히 하자입니다. 네,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수학을 좋아하는 고3 여학생 엄마입니다. 그렇군요.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친구 상담 신청을 어머니께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하셨던데요. 어떻게 하시고 신청하신 거예요? 입시 상담 인터넷 검색하다가요. 네. 보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신청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상담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학생의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 학생의 키워드입니다. 수학, 교과, 봉사활동 등의 키워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김태용 선생님 어떤 키워드 제시해 주셨나요? 네네. 저는 우리 학생의 수학 성적이 우수하다는 것과 봉사활동과 인문적 소양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은 자연계 학생입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또 수학 성적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또한 교내 독서 감상문 쓰기나 논술 경시 대회, 영어 경시 대회에서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등 인문적인 소양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1학년 때에는 봉사활동 시간이 139시간이고요. 2학년 때에는 85시간입니다. 대부분 사회복지관에서 행한 개인 봉사활동이어서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나열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안성원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수학 관련한 진로와 교과 그리고 합격률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를 했는데요. 수학에 대한 학생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든가 능력들이 충분히 학생부 요소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교사가 되고 싶은 그런 내용까지도 충분히 공감이 됐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의 수학교육과를 지원하기에는 좀 모자란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학생도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학생의 성적으로 대학 졸업 후까지를 조금 고려를 해봤을 때 수학과 관련해서 순수 수학 쪽에 관련된 전공보다는 조금 더 그거 수학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다 보니까 제가 추천하는 대학에 이제 같이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대학을 갈 때 해당되는 학생의 수학이라든가 그 교과와 수능에서의 그 점수 동선을 봤었을 때 합격률이 가장 높은 쪽을 선정을 하기 위한 그 전형을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교과와 합격률이라는 키워드를 같이 제시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석용 선생님의 키워드도 살펴볼게요. 말씀해 주세요, 선생님. 네, 저는 이제 수학, 봉사활동, 진로 희망사항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우리 학생은 2학년 2학기 미적분 2 수학 과목 교과 성적에서 1등급을 받았습니다. 수능에서 수학 가형과 수리 논술에서 미적분 2의 비중이 큰 단원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 또한 봉사활동에서 헌혈 이외에도 강점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3학년 진로 희망사항에서 학업과 전공 적합성 관련한 수학사 읽기 등 추가 기재가 되었으면 더욱 좋은 학생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희망대학의 성적 준비도를 보겠습니다.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대한 성적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석용 선생님 60점, 안성환 선생님 90점, 김태용 선생님 90점을 주셨습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해주신 평가는요, 합격 가능성이 아니라요, 현재까지 준비 사항에 대한 평가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우리 학생의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살펴보면 국어 2.25등급, 수학 1.5등급, 영어 2.75등급, 과학 2.63등급으로 전교과 평균 2.28등급을 받았습니다. 내신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1등급에서 2등급, 3등급으로 하락했고요. 수학은 1등급에서 2등급을 하락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 3.5등급에서 2.5등급으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6월 모의고사 가채점 예상 점수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등급, 수학과형 4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4등급, 지구과학원 5등급, 생명과학원 3등급으로 국어, 수학, 탐구 평균 4등급입니다. 지난 3월 모의고사 비교해보면 국어는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학은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영어는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김태용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준비도를 90점을 주셨는데요. 먼저 교과 분석을 통해 본 수시 전략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죠. 네네. 우선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교과의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다만 이제 수학을 포함한 국어, 영어, 그다음에 과학 교과 모두 학년이 지나갈수록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과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1등급, 2등급, 3.5등급, 4등급으로 급격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모든 과목에서 2등급대 초반, 좋으면 1등급대 후반 정도를 유지해 주신다면 더 높은 대학도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다가오는 7월 초에 실시하는 1학기 기말고사에서 일단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 우수 전형으로 국수영과 등급이 2.45, 2.5인 등급의 학생이 합격한 사례가 최초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할 것 같긴 한데요. 숙명여대 수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업 우수 전형으로 국수영과 내신이 2.27 등급인 학생이 예비 3본으로 합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học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2개 영역 합이 5.5 이내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좀 더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충족시키느냐가 합격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께 또 질문 드릴 거 있을까요? 네네네.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 원인이 뭐라고 이렇게 어머니께서는 판단하고 계신 건가요? 그냥 열심히 안 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학교가 남녀공학이어서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들보다 상당히 내신 준비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이 올라갔으면 하는데 마지막 남은 3학년 1학기 그 기말고사 7월 초에 있는데요.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어머니께서 많은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선생님 모의고사 분석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2016학년도 11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국어와 수학 과목을 포함한 주요 영역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그다음에 비교과가 좀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결국에는 다소 유리하다라고 싶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반영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대신에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다 지금 진학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아마 어머니께서도 이쪽으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이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하고 수학과, 그다음에 영어, 과탐 한 개만 반영하는 이 4개 영역에서 3개 영역에 등급합 6 이상이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작년보다 등급합 2개 5.5보다 강화가 됐습니다. 따라서 수능 준비도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소홀히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수학, 국어 같은 핵심 과목에 있어서 성적 향상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7월 달, 7월 초에 있는 1학기 기말고사까지는 일단 수능에, 내신 성적 향상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일단 수능 성적 향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 학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국수탐 원점수의 총합이 185점이고 예상 100분위의 총합은 196점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정도의 성적이면 인서울에 있는 수학 관련 학과는 지원이 좀 힘들 것 같고 경기도에 있는 대진대학교, 나군 대진대학교 수학과 정도는 지원 가능할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에 대한 비교과 준비도 선생님들은 어떤 평가를 내리셨을까요? 유석용 선생님 60점, 안성환 선생님 60점, 김태용 선생님 80점을 주셨습니다. 안성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어떻게 보시는지 비교과 총평과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네, 우선 어머니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학생이 알다시피 상당히 우수한 수학 교과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수학과학에서의 경시대회 성적은 없더라고요. 혹시 경시대회에서 수상 실적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적이 안 돼서 상을 못 탔는데요. 네. 대답이 되게 우리 어머니께서 좀 명쾌하시군요. 솔직하신 것 네. 같아요. 성적이 안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제 그 교사의 경험상 학생이 학년이 올라가서 심도 있는 수학으로 갈수록 자신감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전형에서의 선택 다른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뭐랄까요 지원 전략 같은 것들을 설명을 좀 주로 드리고 싶은데.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수학과를 지원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도 있는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수시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과 비슷한 교과 성적 대비 수능이 3등급 초반 정도가 되면 건대나 홍대나 숙대나 이런 정도의 그 종합전형에서의 합격선이나 합격률이 상당히 높았던 걸로 분석이 되는데 학생의 똑같은 교과 성적에 수능 등급이 평균 4등급 초반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면은 주로 교과 성적을 위주로 한 전형을 많이 쓰게 되고 건홍동급 이상에서의 종합전형에서의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학과학에서의 자신감이라든가 심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상당히 채워지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에게 있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은 비교과를 조금 더 교과에서 면접에 가깝게끔 할 수 있는 인성 면접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활용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비교과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도 해주시죠. 네, 우선 수상부터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수한 수학 교과 성적에 비해서 경시대회 입상 실적이 좀 없다라는 점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는 대부분 다 암기 위주의 그런 학습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단기간에 성적이 나올 수는 있지만 뭔가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에서는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증거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에서 건홍동 숙대 이상의 종합전형을 준비할 거라고 한다면 이런 그 경시대회를 한 번쯤 참가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단순히 수상 실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그 해당되는 영역에서의 심도를 보여주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되게 조용하지만 되게 센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자기 할 일을 다 하면서도 주변 학생들한테 충분히 인정을 받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임감 같은 것들이 요소요소에 묻어나기 때문에 자소서라든가 면접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을 정리를 하는 기회를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그 느낌이라든가 이때 느꼈던 교훈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발전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 일화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독서 또한 수학과학 관련한 어떤 그 독서하고 그다음에 교과하고의 연계성, 즉 교과에서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그 가운데서 이러한 독서를 하게 됐다라는 식의 연계성 있는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는 독서 내용이 있다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살펴보겠습니다. 세 분의 선생님들이 제시하신 추천 전형 공개합니다. 유석영 선생님 숙명여대 수학과 숙명인재과학 리더 전형, 안송환 선생님 국민대 정보보안암호수학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 김태용 선생님 숙명여대 수학과 학업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자, 세 분의 추천 전형 살펴봤는데요. 먼저 유석영 선생님, 전형을 선택할 때 우리 학생은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먼저 우리 어머님 질문하겠습니다. 네, 수능에서 우리 학생의 과학 우선순위 과목이 무엇인가요? 지구과학으로 바꿨어요, 이번에. 지구과학이 우선인가요? 네. 성적으로 봐서는 지금 생명과학 원이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이제 관련해서 3월달 학력평가에서 수학 2등급, 그 다음에 영어가 2등급 했고요. 그 다음에 생명과학이 4등급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수능 목표를 수학 가형이 2등급, 영어 2등급, 지구과학 원이 지금 우선 과목이라고 했으니까 지구과학 원이 2등급이 돼서 전체적으로 집중 선택한 이 세 과목을 2등급으로 이렇게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이제 수시에서는 6회를 지원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이 조금
추세에 있어서 저는 학생부 종합 전형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학생이 그 학교 내신 성적이 만약에 하락이 된다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 4곳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2곳을 썼으면 좋겠고, 성적이 향상이 된다면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주로 학교를 좀 지목해보면 숙명여대, 국민대, 광운대, 성신여대가 지금 학생에게 가장 적정한 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생이 수학의 수능 성적이 2등급으로 향상이 된다면 논술에서도 한번 수학만 보는 그런 과목, 수학만 보는 대학교의 어떤 전형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대학이 이제 서울과기대하고 광운대하고 단국대가 수능 최저가 없으면서 되겠습니다. 네, 우리 유성은 선생님께서 숙명여대 수학과 숙명인재과학 리더 전형 추천해 주셨는데요. 추천 이유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여기는 1단계에서 서류 평가를 100으로 하는데요. 3배수로 뽑습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이 40인데 면접이 60이에요. 그래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부분이고,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작년과 올해 똑같이 7명을 선발하는데요. 작년도 경쟁률은 7.86대 1인데 서류 심사가 일단 1단계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학업 수행 능력, 전공 적합성, 특히나 전형 적합성에서 수학 역량을 보고 있고, 인성에 대한 학생부 자기소개서,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성평가를 한다. 면접은 개인 면접을 하는데 10분에서 15분 정도 2명의 평가인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추천 이유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1학기 성적이요. 그리고 그 내용들이 결국에는 자기소개서와 그 다음에 어떤 그 자기소개서 이제 학업 역량 부분에 추가 1번이 돼야 될 것 같고, 4번에서 이제 전공 적합성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드러나게 된다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숙대는 적정보다는 상향으로 쓸 수 있는 한 곳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용 선생님께서는요, 숙명여대 수학과 학업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어요.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추천 방법은 전형 방법은 일괄 전형이고요. 학생부 교과 100%인데요. 모든 과목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어, 수학, 과학, 영어, 국수영과 교과에 속하는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이라든지 뭐 제2외고는 빠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가 있는데요.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 등급합이 6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등급을 3개를 받아야 된다는 게 나오는데, 이게 6월 모의고사에서 조금 흐트러지지 않나 싶은데요. 이걸 위해서라도 조금 수능 준비에 최선을 좀 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숙명여대 학업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7인 학생이 추가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 합격에 저할 수 있는 건 아마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에 조금 좀 신경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3학기 2학기 성적 향상 조금 내신 더 하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수능 최저를 맞추는 거에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학과의 모집 인원이 대학마다 소수이기 때문에 10명 이내인 과가 많기 때문에 또 학생부 교과 전형을 갖다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한 것 같은데요. 만일을 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복수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만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면접이라든지 아니면 자소서 같은 경우에 부담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성환 선생님께서는 국민대 정보보안 암호수학과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국민대에 대한 전형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요. 특이한 점이 1단계 교과 100으로서 6배수를 먼저 선발을 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를 반영하게 되는데, 여기서 수능 최저가 없다라는 점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추천 사유로 보면 작년도보다 조금 늘어난 인원이지만 12명 정도 모집을 하고요. 전년도에 추가 합격 인원이 6명이나 됐던 학과입니다. 그런데 학과 이름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학도 아니고 암호인데 정보 보안까지 같이 들어간 뭔가 혼합되어 있는 응용의 요소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학생들의 어떤 진로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의 추천하는 이유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교과와 수능 성적을 비교해 봤었을 때 전년도에 가장 많이 지원했던 패턴을 봤더니 국민대 교과, 홍익대 교과, 광운대 교과, 숭실대 교과, 건국대 종합, 숙대 교과
종합으로 지원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6장을 모두 교과로 쓰는 학생은 없습니다. 종합전형하고 적절하게 섞여야 하겠지만 그 선에서 어느 정도 선의 합격선을 교과에서 일단 보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민대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하실 점이라면 이 학생들이 보통 건홍동 숙대 정도의 종합전형을 많이 지원하게 되는데 숙대 그 과학 리더 전형이랑 면접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조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의 방식이 조금 중요한데요. 면접은 일단 기본 소양 1, 2로 나눠지게 되는데 주로 인성 면접을 바탕으로 한 면접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머니, 오늘 세 분의 선생님들께서 구체적으로 상담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잘 들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주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오늘 상담 내용 이메일도 보내드리니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담 마쳤고요.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순서는 SNS 스피드 상담실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SNS를 통해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로 보내준 질문들에 대해 답변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살펴볼까요? 자, 아이디 제이콤님의 질문인데요. 미국에서 대학을 1년 다니다 군대 때문에 한국 들어와서 전역하니 25살입니다. 논술을 노려야 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답변해 주시죠.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야기한 게 상황이 너무 절실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놓친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 소재 대학을 1년 다녔다라는 것이 과연 미국에서 고등학교까지 계속 다니고 대학까지 1년을 마치고 돌아온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자격 기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격 기준에 대한 그 부분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논술 전형으로 병합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병합됐다라기보다는 논술 전형이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 해당되는 논술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요점이 자연 논술인지 인문 논술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한 안내를 명확하게 못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 번 더 질문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질문 살펴볼게요. 아이디 디노 사오님의 질문입니다. 공부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4년제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취업은 전문대가 훨씬 빠르더라고요. 안정적으로 전문대를 가는 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유석용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네, 과연 안정적으로 갈지가 이제 궁금한데, 사실은 그 전문대 경우는 교과 성적에 2학년 1, 2학기의 성적을 주로 쓰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학년 1, 2학기의 내신 성적이 좋아야 일단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겠고,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세무휴게학과, 자동차나 기계 등의 학과들이 있는데, 사실은 합격이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내신이 좀 좋아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대 같은 경우는 137개 대학교가 있는데 그중에 간호학과가 74개 대학교가 간호학과인데 그게 4년제입니다. 전문대가 2년제 있고 3년제 있고 4년제가 있는데 간호학과 74개는 4개가 있다, 4년제가 74개가 있다는 거고요. 수시에서 1차와 2차 정시 3개의 내용이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학과 진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페이지에 남겨주세요. SNS 스피드 상담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최강의 멘토 세 분과 함께 입체적인 상담으로 진행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학생들과 부모님들께 귀중한 시간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 함께해 주신 유석용 선생님, 안성환 선생님, 김태용 선생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음악 선물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첫 번째 상담 학생이 신청한 트와이스의 TT인데요. 특히 무엇이 목적이든 좀 더 힘을 내라는 가사가 힘이 된다고 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네 그저 바라보며 베이베 베베
상태만의 이름